아무도 모르거나 몰라도 되는 파워레인저 돈브라더즈의 41가지 TMI. 초반의 변신 수식어, 각자의 코드명, 전대명을 말하지 않은 작품이다. 다른 전대 작품에서도 변신 수식어를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변신 코드명과 전대명은 나온 적이 있다. 해적전대 고카이저, 기계전대 젠카이저에 이은 세 번째 올스타즈 작품이다. 전대명이 아바타로 전대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가 해당 레인저로 변신하는 고카이저와는 다르게 해당 레인저의 아바타로 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레인저의 특징이나 약점이 그대로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슈퍼전대 역사상 최초로 모든 메카의 전용 콕핏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대 멤버가 직접 메카가 되어 합체까지 하는 사례는 마법전대 마즈레인저 이후로 무려 17년 만인데, 그래도 나름 콕핏이 존재하던 마즈레인저와는 달리 이쪽은 아예 콕핏 자체가 없어서 멤버들이 메카를 조종하는 장면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 레귤러 멤버들은 모모타로 설화 모티브의 일본풍이지만 신전사는 서유기를 모티브로 하여 중국풍이다. 다른 슈퍼전대 시리즈와 달리 전투에 대한 비중이 적은 에피소드들이 많다. 최종 보스의 특징이 다름 아닌 더블 최종 보스, 그것도 혼성체제로 나온 매우 특이한 사례다. 전투나 배경 컨셉은 영화 프리 가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안경을 쓰면 보이는 현실과 겹쳐 보이는 또 다른 세계와 그 안에서 안경을 썼을 때만 적용되는 각종 효과 등. 모모이 타로는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초반 마지막에 죽음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었다. 타로의 아역을 맡은 아역배우 미우라키라는 타로의 불행한 소년 시절에 맞추어 불행한 연기를 계속했는데 18화에서도 그 역할을 맡게 되자 제작진들이 사과의 뜻으로 DX 돈 오니타이진을 선물해 주었다고 한다. 이 배역의 오디션에서 최종 오디션까지 올라갔다가 탈락한 배우가 바로 칸 히데요시인데, 이후 같은 연도에 가면라이더 기츠에서 주인공 우키요 에이스를 맡게 된다. 타로와 에이스는 둘 다 일반인을 초월한 경지에 도달하여 일반인들과의 공감이 무척 어려운 편이며 완벽하면서도 오만한 성향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키토 하루카의 담당 배우시다 코아쿠는 본작이 첫 데뷔작인 신인임에도 상당한 연기를 보여주어서 연기력 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독백에 맞춰 표정을 짓는 연기가 굉장히 일품인데 제작진들도 시다 코아쿠의 연기력에 대해 감탄할 정도라고 한다. 열차전대 토큐저의 토큐 5호에 이은 왼손잡이 캐릭터이다. 2025년 배우 시다 코아쿠가 이마모리 마야 음주행위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은 넘버원 전대 고주저의 이치카와 스미노의 2대 배역으로 40화부터 긴급 투입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카가 자주 보여주었던 카오게이를 비롯해서 하루카 관련 배우 개그를 본편에서 대놓고 써먹고 있다. 이누즈카 츠바사는 변신체는 100cm로 가장 작지만 정작 담당 배우의 신장은 183cm로 멤버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장신이다. 반대로 변신체가 220cm로 가장 큰 키즈노 츠요시의 담당 배우의 신장은 166cm로 남성 멤버들 중 제일 작다. 그리고 5화에서 변신 CG가 공개되었는데 몸은 작아지지만 머리의 크기는 그대로라서 대두로 놀림받고 있다. 키즈노 츠요시는 최초이자 마지막 레귤러 남성 핑크이자 역대 최고령 레귤러 전사, 유부남 전사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갖고 있어 공개된 멤버들 중에서 유독 설정들이 돋보이는 캐릭터라는 반응이 있다. 이 때문에 타로, 하루카 다음으로 작중에서의 비중이 크다. 모모타니 지로는 돈브라더즈가 여러모로 기존의 전대의 클리셰를 깨는 부분이 많은데, 지로의 경우 레드가 도중에 리타이어 한 상황에 최초로 레드를 대신하는 신전사가 되었다. 서유기뿐만 아니라 파생작인 드래곤볼의 영향도 많이 보인다. 돈 드래고쿠, 돈 토라볼트의 복장은 특수고무 프로텍터와 유사하며 평소에 지로의 순한면, 상식 부족의 사회초년생, 그러면서도 가차없는 점은 드래곤볼의 손오공의 성격과 많이 유사하다. 아기 시절에 멸망한 일족의 몇 안 되는 생존자로서 캡슐을 타고 지구로 내려왔다는 과거마저 동일하며 순한 일면과 난폭한 일면이 공존하는 캐릭터성은 카카로트 증후군이나 거대 원숭이와 유사하다. 시라쿠라 시니치로에 따르면 원숭이라는 모티브가 사루 브라더와 겹치기 때문에 용 모티브를 섞은 것이라고 한다. 원래 기존 멤버의 그린이 없고 블랙 전사가 있는 전대의 경우 신전사가 실버였는데 이번 똥 브라더즈의 경우 둘 다 있는 케이스다. 모모타니 지로 역을 맡은 이시카와 라이조는 추가 전사로서 오디션을 볼 때 본편 1에서 2화를 봤는데 내용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마지막 골드 전사이다. 원로원은 망토, 가면을 쓰고 있다는 점은 수전전대 쿄류저의 기쁨의 전기 킬볼레로 슬픔의 전기 아이스론도와 비슷하다. 소노나의 모토아시 유카가 2024년에 사망하면서 향후 돈브라더즈 관련 작품이 돌아올 경우 재출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소노야는 최종 보스이긴 하지만 본편 종료 1화 전에 갑작스럽게 나온 인물이고 전용 변신 폼도 없이 싸우다가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에 돈 아르막의 더블 최종 보스인 소노나와 함께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의 최종 보스 중에서는 제일 평가가 나쁜 최종 보스 중 한 명이다. 소노시는 시라쿠라가 쓴 글에 따르면 기획 당시에는 소노지라는 이름의 슈트 디자인까지
전까지 결정되어 있던 캐릭터였다고 한다. 노우토의 추가 전사 개념으로 전력 업하는 역할로 등장할 예정이었나? 현재는 설정이 바뀌어 노우토 3인방을 관리하는 감찰관 역할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한다. 손오고는 수리검전대 닌닌저의 아리아케노 카타 이후로 7년 만에 등장한 보라색 이미지 컬러의 여관부이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여관부들 중 공주 마르치와 이후로 28년 만에 40화가 넘고 나서야 첫 등장한 여관부이다. 소노로쿠는 돈브라더즈가 2023년 2월의 방송일에 처음으로 시청자 클레임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노로쿠가 유모차를 이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이유였다. 소노이는 파이널 라이브 투어에서 노우토 3인중들의 본명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밝혀진 소노이의 본명은 듀노 디어 소크라디우스 소노이다. 소노니의 배우 미야자키 아미사는 소노니 오디션에 합격한 뒤 집안에서 별명이 나쁜 여자가 되었다고 한다. 아예 17화에서 이를 배우객으로 쓰듯 정말로 나쁜 여자다라는 드립까지 쓴다. 돈 무라사메는 공식이 밝힌 정보에 따르면 돈 무라사메는 테이시저처럼 초기 기획에서는 등장 예정이 없었다가 추가로 만들어진 캐릭터지만 테이시와 다르게 상품화를 우선으로 추가된 캐릭터라고 밝혔다. 테이시저의 경우는 상품화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나 스테이시의 캐릭터가 대호평을 받으면서 DX 기어토진거가 개발된 케이스인데 돈 무라사메는 이러한 스테이시저의 선례를 보고 상품화 우선 캐릭터를 목표로 추가된 것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DX 닌자쿠 소드에 프리미엄 반다이 예약이 올라왔다. 돈킬러는 모모이 타로를 일방적으로 압도한 유일한 빌런이다. 소노이도 타로를 이긴 전적이 한 번 있긴 하였으나 소노이의 경우에는 타로에게 한 번 패배한 적이 있으며 돈킬러의 경우는 타로가 유효타조차 입히지 못하였다. 특히 최강의 히토츠기인 오사마기와 진 최종 보스인 소노나와 소노야가 타로의 원맨쇼로 한 방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돈킬러의 강함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아노니는 디자인 모티브는 초인 바로몬의 전투원 앤트맨과 인공광석 포다이트의 문이다. 키즈노 미호의 배우인 아라타 모모코가 한국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토크쇼에 나와서 학주우토편 촬영에 대한 비하인드를 유창한 한국어로 직접 밝혔는데 학주우토의 종이학을 던지면서 싸우는 씬을 촬영하는 게 가장 민망했다고 회고했다. CG와 효과음이 들어가면 간지나지만 촬영장에서는 그냥 종이학을 손으로 던지는 게 전부라 민망하기 때문이라고. 사족으로 슈퍼전대의 국내 정발명인 파워레인저라는 이름까지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SNL 코리아 리부트 시즌7의 크루로 합류했다. 에냐라이도는 특명전대 고버스터즈의 치다 닉 이후 10년 만에 등장한 주인공 레드 전용 바이크. 특징은 전자는 버디로이드이며 자력으로 인간형 로봇과 바이크로 변형 가능하며 메카의 콕핏이 되기도 한다. 후자는 단순한 머신이고 자체적으로 합체 파츠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쥬라는 시리즈의 45년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리더이자 주인공이 아닌 레드다. 동시에 아카레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비인간형 성우 기용 레드이자 최초로 로봇 타입의 레드다. 오미코시 피닉스는 모티브는 일본 가마의 일종인 오미코시 위에 붙어있는 장식용 봉황으로 마진전대 키라메이저의 마진 오라딘 이후로 간만에 등장한 불사조형 메카이다. 돈 젠카이오는 반다이 토이 사업부 담당인 테라노 아키라의 인터뷰에 따르면 돈 젠카이오를 등장시킨 것은 한 개의 전대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하면 전작에 팬들이 고스란히 빠져나간다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전작의 주요 메카가 후속작에서 큰 비중으로 활약하며 DX 왕구와도 직접적인 연동이 가능하다는 컨셉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돈 블래스터의 전작의 키 아이템인 전대 기어가 연동되는 것 역시 이러한 이유였다고. 호룡공시는 합체 디자인이 영화 에이리언 2의 등장 메카인 파워 로더와 닮아서 공개 당시 화제가 되었는데 디자이너 추루마키 타츠야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로 로봇인 돈 오니타이진이 이상적인 형태로 나와줬기에 그대로 가버리면 오니타이진 2가 되어버릴 것을 우려의 차별점을 두고자 파워드 슈츠를 컨셉으로 디자인했다고 밝혔다. 가면라이더 리바이스가 작품 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팬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에서 헤이세이 라이더 전반을 집필한 각본가 이노우에 토시키가 본작의 각본을 맡은 덕분에 본작에서 헤이세이 초기 가면라이더가 가진 요소를 품게 됨으로써 슈퍼전대 팬덤을 비롯한 가면라이더 팬덤의 욕구마저 모두 충족시키고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가면라이더 갤러리에서는 가끔씩 본작을 라이더로 취급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정 팬층이 생겨서 이와 비슷한 다른 작품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슈퍼전대 시리즈의 역사를 다 뒤져도 이런 스타일의 작품이 거의 없다. 대체제로는 같은 이노우의 작품인 조인전대 제트맨과 유사 특촬물인 충격 고우라이간이 주로 거론된다. 다만 제트맨은 이 작품과 차이점도 많다. 고우라이간은 이 작품과 유사점이 꽤 있는데 분위기가 좀 다르고 성인용이라는 점에 주의!